오늘도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일단 들 때부터 주의할 점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보험 설계사를 분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텐데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꼭 판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이제 암보험과 실비보험 관련된 이제 그 상품을 들고 오셨는데 네.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낸 보험료에 비해서 사실 보장 범위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유 자상한 아들이시군요. 네. 준비된 또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했습니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요양 치료를 받았고요. 제가 10년 전 가입한 암보험약관을 찾아보니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 수술비,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로부터 암 진단금 및 수술비는 받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거절됐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보험회사는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최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최근 몇 년간 암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관련 입원비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암 입원비와 관련해서 2,125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있습니까? 예,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나아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을 위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네. 요양병원 이 해당 사건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비춰보았을 때 어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입원비를 또 이제 너무 넓게 인정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항암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해서 면역력 저하, 전신 세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기간과 시간 간격을 두어서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이 회복된 후에만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항암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기간 중에서 그런 후유증을 치료하고 다음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한 어떤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라고 한다고 하면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보아서 이제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네.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수의 항암 치료 과정 중간에 이제 요양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를 받게 되면 인정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항암 치료가 종료된 후,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다시 항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요양병원에 간 경우에 있어서는 암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안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네. 담당 주의 선생님께서 다음 항암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항암 네. 치료 한 기간을 두고서 한 8회를 받는데 음. 중간에 4회를 받고 다음 5회차는 좀 시간을 두고 하자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4회, 5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전체 계획에 비춰서는 사실 지금 항암 치료는 다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체 치료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령화 사회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이렇게 더 넓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작년 1월이죠. 2019년 1월부터는 개선된 암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따로 별도의 담보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특약을 두셔서 이제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문제는 2019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이런 좀 문제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2019년 1월부터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또 따로 약관으로 있다 이런 예,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제가 가입하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기본 약관이시라고 하면 사실 포함이 되기 쉽지가 않았는데, 네. 특약으로 이제 요양병원 진료비도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네. 이제는 이제 좀 이런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변호사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자, 이런 사항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결국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요양병원에서 치료 내용은 어떤지, 또 의사의 소견은 어떤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네. 결국 사실 인정과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